그래서 태영님의 고민은 뭐냐면 맨 처음에는 입트형 낭독했을 때 처음에 낭독하는데 한 80분이 걸렸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귀트형 낭독도 후루룩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낭독하는 속도라든가 이 편안함이 말해주고 있죠. 낭독이 많이 늘었다는 걸.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낭독이 이슈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낭독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지 어휘 공부를 한다거나 원서 읽는 그런 식으로 약간 방향을 바꾸는 게 좋을지 그게 고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선 비포 영상 한번 보고 최근 영상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비포 영상 먼저 볼게요. 네. Talk about national holidays. Any desk jockey will welcome a day off on the calendar. Of course, sometimes we have to go to work even on a national holiday, but the red date on the calendar is still a mood lifter. 태영님, 2022년 봄. 2년 전. 자, 그러면은 2년 후 낭독 한번 보죠. The university is accused of using legacy admissions to maintain its elite alumni network. This policy reportedly gives preference to ALDC candidates, athletes, legacy applicants, relatives of donors, and children of faculty or staff. While constituting a small fraction of all applicants, these candidates present a significant portion of accepted students, with the majority being white. 우선 약간 캐릭터가 바뀐 것 같아. 아까는 되게 수줍은 소녀 같은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약간 다 덤벼? 되게 조근조근 말하고 있지만 뭐 나한테 뭐 지금 영어 낭독시키는 거야?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을 약간 그 뭐죠? 멋진 언니로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단단한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느끼잖아요. 내가 낭독하는 게 힘들지 않다. 그쵸? 태영님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최근에 그 귀티형 낭독할 때 어떤 식의 프로세스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줄래요? 귀티형 오늘 방송 들었어. 네. 낭독을 하려고 해. 요즘은 수업 끝나고 낮에 짬날 때, 샤워하고 있을 때 잠깐 15분? 그 다음 15분 정도 시간이 나면 일단 낭독을 하려고 펼쳐요. 그냥 해요. 그냥 15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낭독하자.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네, 한 파트 기준으로요. 한 파트? 네. 일단 수업 들을 때 토킹 시트를 옆에 놓고요. 보면서. 토킹 시트를 보고 읽었는데 저번에 잼잼님인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하시다는 얘기를 토킹 시트에 있는 거 본 교과서에다가 옮겨서 표시한다. 네, 교과서 밑에 또 단어도 적어 놓으니까 그러면 읽으면서 단어도 계속 보고 단권화를 시켜서 하나로 그걸로 하고 항상 식탁 옆에 독서대랑 세팅을 해놓고 15분 정도 시간이 나면 일단 앉아요. 그래서 15분 안에 한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걸 올리고 15분 만에 성공을 못하면 실패. 다음에 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이틀치 하는 게 목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낭독하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닌 지금 상태가 됐거든요. 낭독이 그래도 편안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나눠서 하면 안 돼요. 치트키야 그거는. 그거 진짜 뉴스 낭독을 감히 상상도 못하는 약간 초급 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거지. 이제 낭독이 이슈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2년 정도 낭독을 하면 그런 분들은 하루에 그 기사 하나를 다 해야 돼. 파트 1, 2, 3에서 전체 낭독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해보든가. 어제보다 좀 더 유창하게 전체 낭독 한번 해볼래. 왜냐면 파트 1 이 사람들한테 너무 가벼운 미션이에요. 그리고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흐름. 파트 1, 2, 3가 1은 진짜 말하다 만 거잖아요. 다 연결해서 하나의 기사 그 긴 숨을 한번 느껴봐야 돼요. 낭독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뷰티형 낭독하지 말고 이제 원서 읽기 해야 되나요?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뉴스 낭독 내가 보기엔. 이거 아까 전향이님처럼 한번 낭독할 때 기사 한번 쫙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욕심을 내자면 그래 내가 오늘은 낭독은 다 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은 챗GPT랑 얘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얘한테 영어로 막 질문하고 그래 너랑 나랑 배틀 한번 떠보자. 이렇게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뭐였죠? 빙산이 녹는 문제. 빙산이 녹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챗GPT한테 한국어로 질문하면 돼. 이렇게 커다란 런던의 4배 사이즈의 빙산이 녹으면 우리 지구상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내가 한국어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방금 했던 말 영어로 바꿔줘. 그러면 내가 한 말을 완전 매끄럽게 영어로 바꿔놓거든요. 그 질문을 받아 적는 거야. 내가 노트에. 내가 방금 한국어로 되게 유창하게 물어본 질문을 얘가 영어로 진짜 기가 막히게 바꾸는데 요때 요 동사를 쓰는구나. 접속사를 이렇게 쓰니까 되게 세련되네. Translated question. What are the side effects when such a large iceberg melts? 그리고 나서 얘가 막 설명을 하겠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것도 열심히 들어요. 녹음도 하고. Answer. The melting of large icebergs like A23A can have several significant side effects. 1. Sea level rise. One of the most direct impacts is the contribution to global sea level rise. While icebergs already floating in the ocean don't significantly raise sea levels when they melt, their disintegration can speed up the melting of adjacent ice shelves and glaciers, which do contribute to sea level rise. 2. Ocean circulation changes. The influx of fresh water from melting icebergs can alter ocean salinity, potentially affecting ocean currents that play a crucial role in global climate patterns. 3. Impact on wildlife. Changes in freshwater levels and temperature can disrupt local marine ecosystems, affecting the food chain and habitats of various marine species. 4. Climate impact. Melting icebergs can indirectly influence climate patterns. For instance, as ice shelves that reflect sunlight diminish, darker ocean waters absorb more heat, potentially accelerating global warming. 5. Nutrient distribution. On the positive side, melting icebergs release minerals and nutrients trapped in the ice,
which can stimulate the growth of phytoplankton, a key component of oceanic food chains.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질문도 또 영어로 바꿔달라고 하죠. 그 질문을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Translated question, is there anything we can do to prevent such phenomena? What actions can we as individuals take in our daily lives to address this issue? 그리고 나서 답변도 듣고 되게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우리 본문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와 연결된 그렇게 한 2개 정도 토픽으로 챗GPT랑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내가 어제 한국어로 물어봤던 그 질문을 영어로 막 원래 처음 하는 것처럼 영어로 막 토킹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기사 하나로 내가 월화수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썰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낭독이 이슈가 아닌 분들은 이렇게 첫날은 낭독으로 그 기사와 어휘를 익힌 다음에 둘째 날은 챗GPT한테 한국어로 질문하세요. 영어로 질문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영원히 챗GPT랑 대화 못해. 한국어로 질문을 하고 얘가 영어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거가 외우고 싶을 거예요. 홍어로. 확실히 부모의 반대가 심했던 결혼은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반드시 두 사람이 맞지 않는 구석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가 해줬던 그 반대 이유들이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날 것 같거든. 또 엄마 아빠한테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약간 가면을 쓰면서 결혼 생활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Translate this into English. Your statement in Korean translates to, it seems that marriages which faced strong parental opposition are harder to maintain. Because in any marriage there are bound to be moments of disagreement and conflict. During such times, all the reasons for opposition that parents provided could come back to mind. Also, there might be a tendency to pretend to be happy in front of the parents, to show them a content marriage, even when it's not the case, almost like wearing a mask.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aspect? 세 번째 날은 진짜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은 새로운 주제로 낭독하고 챗GPT랑 한국어로 질문하고 영어 답 듣고 영어로 대화해보고 그럼 일주일에 2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영어로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게 한 달에 쌓이면 8개, 3개월이 쌓이면은 24개, 1년이 쌓이면은 내가 못할 주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뉴스 낭독 같은 경우에 저는 솔직히 이게 3개월 과정이지만 마음 같아서는 1년 과정으로 열고 싶어요. 왜냐면 뉴스야말로 1년을 돌아야 사이클이 돌 만큼 돌거든요. 경제, 정치, 환경, 교육, 사회적인 거, 심리학적인 거. AI. 요즘 또 AI까지. 인물에 대한 것도. 이렇게 6개월이 돌면 나 이거 대충 알겠어. 늘 나오는 단어들이 나와. resonate, designate. 맨날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underscore, underline. 늘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뉴스에 나오는 단어들이 되게 익숙해져요. 저는 뉴스 과정은 누가 뭐래도 특히 이렇게 뉴스 과정까지 올라올 수 있는 중고급자분들은 낭독해보고 챗GPT랑 대화해보고 한국어로도 대화해보고 영어로도 해보고 이걸 반복하면 어휘 문제도 당연히 해결이 되고요.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 있잖아요. 기사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 저절로 외워진다고요. 이런 고급 단어를 저절로 외우게 하는 건 저는 영어 뉴스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영어 뉴스를 이제 막 시작해서 2달, 5달 한 거라면 저는 1년은 한번 채워놓고 가면 좋겠고 그렇게 챗GPT가 제가 주문하고 싶은 한 가지 숙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휘 정리 있죠. 그걸 뉴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 구글 시트에 왼쪽은 한국어로 쓰고 오른쪽은 영어로 쓰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1년 동안은 잼잼 낭독이랑 옛날에 새벽 달님이 정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뉴스 어휘집을 만들겠다라는 결심으로 오늘부터 시작하면 진짜 할 일 많고 재밌고 쌓이고 되게 보람유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정리를 나만의 어휘집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내가 1년 동안 이 영어 뉴스 어휘집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고 보통 그렇게 단어 정리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적합한 한국어 대체어를 찾기가 어려워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 선생님이 해주시잖아요. 그게 정말 꿀인 거예요. 이거는 어휘 정리를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대체어인 한국어를 명품 번역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라는 거죠. 당생 척킨 시트에 있는 그 단어를 나의 버전으로 구글 시트로 엑셀 시트로 싹 정리를 하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한눈에 보이면서 이 동사들이 그리고 유용한 부사들. 네. 지금 태영님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뉴스 낭독 가지고 재밌는 할 일이 많다고요. 지금 낭독만 된다고 다음 거 뭐 넘어가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 뉴스들이 그리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을 또 엄선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고르고 있어가지고 이런 대화하기가 되게 편하실 거예요. 아까 마지막으로 여기 돼 있는 뭐 하버드대 이거 세습 입학제 논란 이런 것들은 챗GPT랑 얘기하기 가장 좋은 이슈인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정확하게 본인의 주관이 있을 테니까 이 문제. 이 문제도 그 하버드 레거시 입학 관련해서도 저도 챗GPT랑 한참 얘기했는데 그럼 영국의 유수 대학들은 내지는 유럽에 있는 대학들은 이런 레거시 어드미션 없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없대요. 미국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입학 제도였던 거예요. What about famous universities in Europe? Do they also have legacy admission policies? Answer. In general, legacy admission policies are not a prevalent or standard practice in European universities. The approach to university admissions in Europe tends to differ significantly from that in the United States. Here's why. 1. Merit-based admissions. 이런 차이도 이런 챗GPT와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의 지평이 넓혀지는 느낌?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영어 원서 읽을 때가 아니야, 지금. 아니, 뭐, 낭독이 되는 건 되게 좋은 건데, 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동할 때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유산소 운동 좀 잘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옛날 2년 전, 재작년 3월에 하신 것보다 진짜 훨씬 부드럽고 좋아요. 지나가면서 들으시더니 딱 알더라고요. 전달력 되게 좋다고. 청킹이 자연스럽게 돼요. 의미를 알면서 읽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숙제를 2개 내드렸으니 잘 하시길 바랍니다.